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이번에도 5가지 주요 외신들 준비해 왔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You don't have a recession when US unemployment at 53-year low. 네,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기 후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차 진정되고 있고 미국의 고용시장을 비롯해 경제 상황이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한 건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50만 개의 일자리와 5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을 때 경기 침체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신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유의미하게 둔화를 하고 있고 또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지난 주말 동안에 발표가 됐던 고용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지만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시키고 있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제 자체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회복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요 외신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뜨거워질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원래는 한 번으로 점쳐지고 있었던 금리 인상을 2번 연속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까지 하락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US plans 200% tariff on Russia aluminum as soon as this week. 네, 이번에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 싶었던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 이어졌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200%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공식 승인을 하지는 않았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우주항공과 자동차 등 미국 산업에 대한 부수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미국 시장에 자국 알루미늄을 헐값에 팔면서 미국 관련 기업들에게는 피해를 줬다며 미국 정부가 수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검토해왔다고 전해왔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관련을 해서 전면적인 수입 금지 그리고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율 관세 부과를 비롯해서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루살에 대한 제재 등을 놓고 검토해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공식 발표가 될 경우에는 이처럼 높은 관세는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사실상 차단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의존도가 높은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 보도 내용이고요. Eurozone retail sales slumped in December. 네, 이번에는 유럽 경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현지 시간 6일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12월 유로존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직전월인 11월의 수치는 0.8%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는 1.2% 증가로 상향 수정이 됐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인 2.5%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마켓워치와 주요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주요 평가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를 비롯해 소비자 지출이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가계의 구매력을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이에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는 앞으로 내다보면 소매 판매는 몇 달간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감소세로 나타나고 이 감소폭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다는 내용의 마켓워치는 집중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는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개별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Google announces Bard AI in response to ChatGPT.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함께 챗 GPT를 내놓은 이후부터 이 AI 봇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번에는 공식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구글이 자체 AI 챗봇인 어프렌티스 바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모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이런 챗 GP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구글도 대항마를 개발 중에 있다, 코드레드를 발령했다, 이런 소식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외신 보도들이 이어진 가운데 아직 뚜렷한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글에서도 공식 발표를 통해서 어프렌티스 바드를 발표를 한 건데요. 앞으로 수주간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들에게 기술을 선공개한 뒤에 추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여기에 더해서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창립자 일부가 갈라져 나와 설립했던 엔스로픽에도 4억 달러로 하나로 약 5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를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이 시장 자체의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마지막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Retailers in China enact rare price cuts for Apple's high-end iPhone 14 line. 네,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 모델인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기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과 최대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은 이 고급형 아이폰 14 프로를 800위안, 약 하나로 14만 7천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및 주요 외신들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폰이 이 같은 이례적인 가격 할인을 보여준 것은 최신형 기기마저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우려감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폰 14 프로에 적용된 할인폭은 7에서 9% 할인율을 나타냈는데 통상 먼저 할인을 시작하고 있는 보급형 모델에 적용되던 조치입니다. 이에 미국 투자은행은 지난달 3%에서 4%였던 것보다 할인폭이 더 커졌다며 이는 수요 감소의 신호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애플의 상황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